근데 왜 죽었습니까? 바로 통장에 관한 이해할 수 없는 출금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책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설명할 수가 없는 나머지 손흥민 소장이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윤미향 사태에서 이미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윤미향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108회에 걸쳐서 1억 1,400만 원이 출금이 되었다. 이것도 길원옥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출금되었다.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계좌가 또 있어요. 이 계좌를 합치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4억입니다. 4억. 위안부 할머니를 모신다고 하는 단체에서 그 계좌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정, 횡령 혐의가 있는 돈이 4억이에요. 4억. 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현재 검찰이 혐의를 기부, 증여한 준사기 혐의로 해당된 금액은 7,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은 지금 출처도 모르게 사라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윤미향은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갈 날이 멀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 눈에 보이는 장본인은 윤미향이에요. 그리고 윤미향과 관련된 정대협 인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바로 윤미향을 당시 간사로 채용해서 오늘날 정대협, 정의연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정대협이 존재하게 한 이 조직을 만든 윤조 이효재 교수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위안부와 정대협 정시 때도 구분하지 못하고 정대협을 만들어가지고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만든 장본인을 배출한 그 책임을 윤종 이호족에서는 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정의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길원옥 위안부에 대해서 잠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유언장을 받은 게 그 치매 진단이 2019년에 9월에 치매 진단이 나왔는데요.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같은 해 5월 달에 유언장이 할머니가 직접 쓰는 그러한 동영상이 게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저희들이 유아야대 앞에서 이런 시위를 기자회견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아야대는 한국 최초 사립대학교 134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1886년 한 명의 학생으로 이화 학당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2020년이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걸출한 여성 인사들을 배출을 하죠. 퍼스트 레이디를 그쵸, 유명하죠.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희호 여사, 이순자 여사, 그 다음에 손명순 여사, 그다음 누구죠? 김윤옥 여사. 4명의 영부인을 배출한 학교가 바로 유아여대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여대의 그 창립 이념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념이요, 페미니즘이에요. 조선시대에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한 미국 선교사분께서 세운 게 이화여대거든요. 페미니즘을 입각하여 해서 설립이 된 게 이화여대고요. 1970년대 중반에 아시아 최초로 여성학과가 생기고 사회과학대학교와 같이 중반에 여성학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여성연합 단체가 생기고요. 80년대.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 이화여대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부 해체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를 설립하는데 주춧돌이 됩니다. 바로 이희호 여사가 그 중심에 있고요. 많은 이화여대 나오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게 여성가족부고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3,000여 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 단체들이 세워지고 그 단체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 중심에 이화여대 출신이신 분들이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 그 변호사를 맡고 계신 김재련 씨, 서지영 검사, 언론에서 언급이 되는 유명한 여성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이화여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유명 인사가 많고 그렇다고 하여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사태의 중심에 이화여대 출신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명서도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런 입장문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권력을 획득하고 여러 군데 언론, 문화, 경제, 정치 이런 여러 분야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들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성토할 때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정대협 사건이에요. 이호재, 윤정옥, 명예교수입니다. 이화여대. 이분들이 지금 하셨던 일들이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온 국민을 정신 피해를 받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사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화여대 윤정옥 씨하고 이호재 씨입니다. 물론 신혜수 씨도 있고요. 그리고 윤미향 씨도 있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왜 숨어 계시는 건가요?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고 그분들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력을 누리셨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의무를 다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나오셔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떠한 오류를 범했고 대한민국의 여성과 남성 모든 갈라치기, 성 갈라치기, 페미니즘의 원상이 또 이와야 되잖아요. 미투, 성평등 이러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시하셔야 되고요. 메갈 워마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동안 이들이 해왔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요. 이런 명예 교수들이 나와서 언제쯤 그러한 어떤 반성 내지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실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계시다고 하면은 들어갈 텐데 지금 다 명예 교수이기 때문에 학교에 계시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 이화여대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걸로 대신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이 벌써 그분들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 각성하는 그런 입장문을 꼭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말씀 해주실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화여대 기자회견 성명서를 우리 공대희 최덕교 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합니다. 윤종옥, 이효재 교수는 윤미향과 정의연, 정대협을 버려야 한다. 윤미향은 정의연 후원금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 포함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정의연, 남의 집 후원자 5명이 윤미향과 정의연, 정대협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도 법원에 배당됨으로써 이제 윤미향과 정의연, 나눔의 집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잘 알려진 대로 윤미향은 윤종옥,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공동 창립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에서 간사로 활동을 시작해 대표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런 윤미향이 벌인 초유의 사태 앞에서 정의연은 지난 5월 20일 원로 12명 명의로 윤미향을 두둔하는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윤미향이 오직 정대협 운동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라며 정대 활동을 통해 할머니들은 단지 수동적인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활발한 인권 운동가가 되어 정대협 운동이 전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윤종옥 교수는 다음날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이 입장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대협 정신과 맞지 않는 일로 할머니들에게 미안해서 못할 짓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치와 연결짓는 것은 이미 일본에 한 차례 이용당한 그분들을 2번 이용하는 것이다. 기분은 고마운 일이지만 단체가 나서서 돈을 모금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할머니들을 돕겠다는 단체 정신과 맞지 않는다. 자꾸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단체 깨끗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효재 교수 측에서도 윤미향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불명예스럽게 두 분의 이름을 올린 행위는 어디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우리는 이른바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에서 정의연 및 이 단체와 유관한 세력들이 윤미향의 위기를 조직의 위기로 직감한 나머지 원로들의 이름을 빌어 총방어에 나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로 중의 원로인 윤종옥, 이효재 교수는 정치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즉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정대협을 만들어서 윤미향과 정의연 등이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역사 왜곡 비즈니스를 벌이게끔 판을 깔아준 윤종옥, 이효재 교수가 이번 사태를 두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자신들에 대한 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윤종옥, 이효재 교수가 윤미향과 정의연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반일 감정을 마치 종교처럼 숭상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왜곡된 위안부 연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란 일제의 공창제 아래 전 시기 전선에 배치된 상업 매출이다. 그리고 정대협 탄생과 직결된 요시다 세이지 위안부 강제 연행소는 허위로 판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취업 사기, 인신매매와 같은 위안부 관련 사건 사고를 강제 연행으로 일반화시켜 국민들을 속이는 정의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하겠다. 윤종옥, 이효재 교수에게 공감합니다.
세계 여성 인권운동의 모델로 위장한 저들의 위안부 역사파리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마십시오. 윤미향과 정의연을 두 분 교수와 분리해서 사고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바로 두 분이 처음 조직한 정대협이 낳은 결과물의 다름이 아닙니다. 속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위안부에 대한 진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23일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회 여성가족부 해체 추진이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화여대학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어차피 이것이 그 한미일 삼각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 이런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의 지령대로 반일 종족주의를 너무 내세우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북한의 그 노름에 놀아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려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 이런 투쟁이 되겠습니다. 자,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